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오늘은 아이 잘 다루는 엄마, 아이가 노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안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사춘기라서 그런지 애가 말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심지어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저랑 대화도 별로 안 되고 뭐 이런 그 엄마들의 불만, 그리고 이제 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뭐 상담실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 왜냐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가 쉽고, 그래야 또 아이가 잘 자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몇 개 없죠.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거. 네. 애가 어릴 때는 건강하고 뭐 밝게만 자기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러면서 점점 그 사회 제도, 사회적인 분위기, 그 옆집 애가 뭐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애도 보내게 되고, 결국엔 애들은 학교 학원 이렇게 하면서 지치고, 엄마는 학원을 안 보내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고 부당하고 하지만 꼭꼭꼭 참다가 그게 초등학교를 이제까지가 맥시멈 아이가 참을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 되고,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빵 터지는 거죠. 놔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쥐가 구석에 몰렸을 때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사춘기나 갱년기,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엄마가 갱년기일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실제로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갱년기와 비슷한 그런 컨디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일 때 이제 온 집안 식구들도 좀 힘들죠. 고3 이상으로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자신도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내가 뭔가 늘 불안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조차도 좀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가 어쨌거나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아직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중학교로 넘어가는 또래가 아니고 저처럼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뭐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 이러시면, 그때부터 엄마가 아이와 합의를 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합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율이라고 하는 게 전 더 맞겠네요. 왜냐면 항상 이렇잖아요. 엄마는 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안 먹으려고 하고, 엄마는 빨리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데 아이는 늦장 부리고, 뭐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빨리 보내고 싶은데 아이는 안 가겠다가 하고, 이런 그 엄마와 아이의 그 끊임없는 밀당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이한테 뭐 둘 중에 하나를 쓰죠. 당근 아니면 채찍. 너 그거 안 하면 안 해준다. 아니면 너 그거 하면 이거 해줄게. 예를 들면 너 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어떤 A라는 문제를 놓고 B나 C를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또 늘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통했다 한들 엄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그거 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했는데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또 사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줘 놓고도 엄마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가 만들었어,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A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A 자체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A 자체로 푸는 게 우리가 워낙에 연습이 안 돼 있고, 엄마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마찬가지시겠지만 엄마는 항상 마음이 급해요. 뭔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아이를 뭔가 이렇게 빨리 아이한테 해줘야 할 일을 하고 나면 내 개인적인 시간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안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짜증나는 건 내 개인 시간을 침해받는 게 싫다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가고 나면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얘가 안 간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로 안 끝나고 내일 모레 계속 되풀이되고 다음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이만큼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꼭 가야 되는 날이다 하면, 그러면 오늘은 보내요. 오늘은 보내고 오늘은 가게끔 말을 하죠. 하고 대신에 다음 주 언제, 아니면 뭐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와 조율을 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같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놀면서 네가 좋아하는 어디에 가서 뭐도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MBC 광장 가서 놀고 거기서 돈가스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게 수순이긴 한데, 아이가 그랬을 때 본인은 단순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다음에,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에 그걸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1, 2, 3, 4를 더해준다고 하니 아이 입장에서도 사실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도 해요. 아니면 그날 꼭 애를 보내야겠다 싶으면 좀 기다려줘요. 다그치는 것 대신에. 사실은 어떻게든 빨리 설득해서 애를 빨리 보내고, 그죠? 그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인 거고, 엄마가 그렇게 푸시했을 때 이 작용 반작용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밀면 애는 밀리지 않으려고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밀당인데,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확 몰아붙이는 건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불쾌하죠.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몰아붙이는 대신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제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내가 오늘 쟤를 안 보내고 만약에 데리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허용이 될까, 이걸 한번 가늠해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고 안 가고의 이런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옷을 살 때, 아니면 뭐 숙제를 해라 마라 할 때, 그럴 때도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기 싫을 때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을 때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걸 이렇게 억지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어떤 엄마 마음속에 룰이 있는 거예요. 뭐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해야 된다는 둥, 뭐 학교 갔다 오자마자 무조건 벗고 씻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둥. 근데 아이가 뭔가 민그작되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맥락이나 어떤 그런 하기 싫음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도 모르고 엄마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꼴보기 싫은 거고, 아이는 왠지 그냥 그렇게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보고 항상 뭘 물어보냐면요, 지금을 물어봐요. 지금 바로 하는 게 힘들어? 아니면 지금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까? 근데 그게 지금 저의 32개월 되는 둘째가 있는데 둘째한테도 그게 통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응가를 하고 이렇게 엉덩이가 굉장히 얘가 발진이 잘 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응가하고 나서 기저귀를 빨리 안 가려고 했어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 피부 간지러우면 또 컨디션 안 좋아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힘든데 저 녀석이 정말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얘를 억지로 막 기저귀를 막 뜯고 막 우는 걸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럼 좀 이따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응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리다가 지금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아니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더 둬도 될까, 아니면 지금 데리고 가야 될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제가 너무 많이 화가 날 것 같으면 미안해 엄마 그냥 데리고 갈게 하고 먼저 말을 하고
예고는 하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안아서 욕조로 데리고 가면 씻기는데, 그럴 때 가끔 순순히 따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좀 울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한번 기다려줬고 그 다음에 예고를 하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뒤끝이 이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32개월 된 아이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할 줄 알고 이러면 말이 좀 더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가를 따지고 묻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하기 싫거나 미루고 있거나 이랬을 때 지금 하기 싫으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게 지금은 하기 힘들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뭐 시계가 긴 바늘이 뭐 4에 가면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도 그래요. 저희 집 애들은 이제 8시부터 잘 준비를 하는데 한 7시 50분? 거의 막 8시 돼서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면 짜증나고 화나는 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첫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많이 짜증을 내면 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았어 그러면 시계 바늘이 2에 갈 때까지 10분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주고 나면 아이도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허용을 해줬고 해서 알았어 하고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런 조율이 연습이 되면 아이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갈등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되면 될수록 엄마의 불안이나 어떤 강박도 줄어들고 아이의 짜증 그리고 무조건적인 어떤 떼씀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아이가 뭔가 요구했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시하거나 안 된다고 계속 뭔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꼭 그게 하고 싶은지 그러면 얼만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좀 엄마도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거기에 변명이나 이유를 붙이면 아이는 거기에다 대고 더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변명이나 이유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건 반복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엄마가 힘들어. 뭐 요 정도에서 딱 끝내고 아이가 계속 요구할 때 어떤 대안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연습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저귀를 당장 갈고 싶거나 아니면 밥을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랬을 때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도 그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미뤄도 되나 이걸 한번 내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아이한테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하고 싶은지 요것만 계속 물어보는 연습을 하셔도 우리가 대화에서 스트레스 받고 관계가 좀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과 아이의 관계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뻗어나가면 남편과의 관계, 뭐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이런 연습 계속 한번 해보시고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